자, 해운주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 증권사 리포트 보면 지금 해운주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쵸. 그 전에 지난번에 그 HMM부터 해가지고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HMM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해운주 운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도 그냥 볼 게 많아서 지나갔는데 보면 지난번에 HMM은 주로 이제 컨테이너였었고요. 그죠? 그 당시 이제 컨테이너니까 건화물, 페노션 이런 거는 아직 아니야 그랬었는데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이나 이런 종목들도 쭉쭉 오르고 있고요. HMM도 지금 좋게 보시는 분도 많아요. 해운주 좀 보죠. 페노션 네. 궁금해요. 네, 황세현님. 네. 일단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그러면 종목은 HMM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MM이 해운주가 대장주니까 지금. 네, HMM부터 먼저 보도록 그렇죠. 하고 네. 일단은 HMM이 그나마 수급적으로나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제일 무난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을 보게 되면 조금 차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HMM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앞전에 일단 지지구간들 몇 번 형성해주고 자리들을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 올라온 친구예요. 올라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구간에서 원래 앞전에 있던 박스권 자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들을 입성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HMM이나 대한해운이나 이런 애들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특징들이 뭐냐면 전에 이제 그래핀 관련주들 움직였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국일제재라는 종목들도 굉장히 흐름들을 잘 줬었고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래핀 관련주들 앞으로 더 좋다라고 했지만 많이 올라갔다가 낙폭들을 크게 줬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전망적으로 보면은 좋은 종목이긴 해, HMM. 운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선박 수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이제 해운 쪽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먹을 거리가 많긴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장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얘네 말고도 먹을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분명 추가적인 방향성도 나올 거고 추가적인 슈팅들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체 방안들이 워낙 많고 얘네보다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얘네를 적당한 수준에서 먹어놓고 나중에 새로운 또 포지션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간 낙폭들이 클 수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그 낙폭들이 크기 전에 한번 익절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타 단계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조금 최대한 한번 빨리 털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낙폭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눌러줬다가 반등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음봉으로 좀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최근에 매수세가 조금 많이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더 박스권에 좀 지지부진하게 머물 수 있는 구간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MM 너무 장기 보유까지는 저는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대한해운 넘어갈까요?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HMM, 페노션 상대적으로 견주하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이 좀 크죠, 그죠? 그렇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15%까지 떴다가 일단은 빨간불이긴 하지만 일단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전날 종가보다는 높지만 어쨌든 음봉이라는 거 시초가보다 낮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래도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갭을 다 메꿔주려고 하는 흐름들과 단타 단기로 보게 되면은 갭을 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국인 내도 그 다음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핸들링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슈팅들 보여줄 수 있는 즉 초보자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초보자분들은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차라리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지지받고 좀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단타 단기로는 괜찮은데 스윙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늘 나온 이 캔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우리 3,160원 자리에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시고 추매까지는 가능은 한데 거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최대한 빨리 털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유자분 대응하시고 신규 진입은 저는 X, 대한해운은 차라리 스캘핑으로만 보고 이런 것들은 단타 단기 스윙 중장기로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흐름들 차트나 이런 것들 좀 잡혀지면 그때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페노션. 네, 페노션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도 오늘 참 갭도 많이 떴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 이렇게 갭도 떴고 그 다음에 오늘 양봉이긴 하고 우리 외기 매수도 있지만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한해운이나 HMM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갭이 떠 있는 상태에서 갭을 메꿔주려고 강하게 음봉으로도 내려오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 지금 외기 매수 물량 잡아놨던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물량 잡아놨던 게 매도 나올 때 조금 음봉들을 강하게 꽂아뒀던 적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음봉 있죠? 자, 여기 음봉 나왔을 때 우리 외국인들이 매도해줬고 똑같이 매도해줄 때 여기 음봉 내릴 때 다행히 매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지 횡보 나올 때 우리 외국인들 매도. 그러니까 매도 한번 하고 나서 밑에서 흐름들이 계속 잡아준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올라갔다가 또는 차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외국인들이 매도로 한번 흔들어줄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 매도세 나오고 나서는 조금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 한번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 후로 계속 매도세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건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니까 내일이라도 좀 잘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횡보 자리 좀 잡고 있어서 나쁜 종목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초보자분들이 너무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내일 올라갔었을 때 뭐 한 5,500원 또는 5,300원 근처까지 올라가 주게 되면은 조금 탈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해운 관련주들 탄력이 좋아서 전공을 해봤는데요. 종목들이 수익 낼 종목이 많으니까 그쵸. 네, 굳이 네. 뭐 해운주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달려들 필요는 없다라는 없다. 게 네. 네, 윤쌤의 얘기이고요. 네. 콘텐츠 같은 거 영화나 이런 것들은 뭐 풀어주면 쉽게 게임이나 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콘텐츠주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츠리 그 밖에도 요즘 그 뭐 펜앤터 제작사들 많이 관심이 있어서요. 콘텐츠 얘기 좀 하죠. 네, 일단은 컨텐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일단 흐름들을 얘기를 한번 하고 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연예인들에 대한 공연도 못 보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엔터 쪽이랑 그 다음에 컨텐츠 쪽이 같이 많이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이 하는 공연, 뭐 가수들도 공연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티켓팅을 해가지고 좀 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수요들이 높은 이유들을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못 보니까 난 TV라도 또는 영상으로라도 보겠어 라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풀렸을 때 우리 지금 뭐 엔터주들 쪽으로 해서 그다음 엔터주 쪽에서도 또 다양한 컨텐츠들을 또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지금 전에 BTS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했던 것들을 BTS 영화도 찍었어요. 네, BTS 영화도 찍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다른 엔터 쪽에 있는 우리 연예인들도 또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엔터와 그다음에 컨텐츠들의 결합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미리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가능성에 대한 얘기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OT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 엔터 쪽이랑도 엮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종목 보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네. 네. 일단은 종목은 뭐 CJ ENM부터 보면 좋을까요? 할까요? 네. 원래 스튜디오 드래곤이 먼저 좀 움직였고 CJ ENM이 이제 모회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CJ ENM이 이제 이거랑, 뒤로 좀 움직였죠. 네. 일단 CJ ENM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면은 오늘 CJ ENM은 조금 이제 음봉으로 좀 내려오면서 마감은 되었어요. 근데 뭐 종목 자체는 저는 뭐 대형주다 보니까 거래량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CJ ENM 보고 굳이 CJ ENM을 제가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천천히 완만하게라도 추세를 조금 다시 한번 더 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다는 저는 중장기 느낌보다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느낌이 없어서 스윙주로서 조금 매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들 보면은 저는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볼 때에도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뭐 되게 볼 것들이 많고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 한국 컨텐츠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순위권에 또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순위권에도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또 열광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영상들을 또 제작하는 우리 CJ ENM도 굉장히 조금 호평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주가들이 많이 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윙주로서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제가 접근을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중장기로 끌고 갔었을 때 전에처럼 차트가 무너지질 않아야 되는데 전에도 이렇게 해서 차트가 완만하게 올라가긴 했었어요. 근데 이 추세가 또 무너지면서 내려왔으니까 뭐 1년 넘게 보유하거나 2년 넘게 보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스윙주로서 한 달에서 2달
그리고 또 눌러주면 또 한 달에 2달 또 운영해보고 이런 식으로 차트들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CJNM 신규 매수하실 거면은 스윙주로서 조금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단가는 16만 원, 16만 5천 원 밑으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만 원대까지 조금 매집해보는 계기를 좀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꾸준히 보유하시다가 앞전 저항 자리가 또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위에 맞고 크게 떨어졌던 자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리. 이 자리가 지금 16만, 자, 잠깐 보면은 16만 4천 원짜리쯤 돼요. 16만 4천 원짜리 지금 계속 갈팡질팡 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구간대에서 지지 구간이 나오고 다시 반등 나서 올라가게 되면 보유자분들 꾸준하게 다 보유 가능하시니까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CJENM 같은 종목들을 그냥 스윙주로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지지부진하고 좀 잠잠한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스윙주로서 매력적인 느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시주석의 방한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 네, 판빙으로 지금 빠져가지고 채팅방에서 지금 헤매고 계십니다. 빨리들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지금 여기도 집중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호텔 신라도 말씀하신 분 있고 니우도 네. 말씀하신 분 있고 이제 실적들을 좀 뭐 요즘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아모레 퍼시픽이랑 아모레주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요즘 흐름 좋잖아요. 그렇죠. 네. CJENM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볼까요? 드래곤. 네. 지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좀 엔터 쪽으로 좀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엔터 쪽에서 지금 이제 영상 컨텐츠들이나 이런 것들을 찍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누구냐면 배우들. 네. 배우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가수들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음방, 음악 이제 공연하는 이제 방송 거기밖에 없었는데 지금 가수들도 지금 이런 이제 컨텐츠적인 제작 부분들이나 전에는 이제 그 웹드라마라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드라마도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고급화된 컨텐츠로 조금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지금 이런 컨텐츠에 조금 지금 다른 걸로 많이 못 보여주니까 오히려 컨텐츠 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컨텐츠적인 제작 이런 이제 퀄리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컨텐츠 쪽으로 좀 더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보면서 우리 차트들 같이 보고 추가적인 얘기들 더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보유해도 될까요? 아니면 매수해야 될까요? 10만 원을 놓고 좀 줄다리기를 하다 그죠? 그쵸, 그 좀 네. 밀려서 아니 힘들다 그랬는데 바로 저점 계속 올리면 가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네. 매수는 저는 아직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제 수급들을 보시게 되면 아 저런 수급이 있었구나 하실 텐데 자 위에서 수급들이 이렇게 차트들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 우리 밑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32만 주, 그다음에 13만 주, 14만 주, 5만 주, 6만 주 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매수 물량들을 잡고 있죠. 어디 구간에서 올라와 있는 안쪽에서. 그래서 눌러줬던 구간에서도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들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더 잡았을 때 더 매력적인 느낌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잡아도 우리 외국인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여기 안에서 흔들렸던 건 개인 투자분들이 좀 흔들렸던 것 같다. 음봉으로 내려오는 날 개인들이 그 기관들도 좀 매도를 하면서 조금 우리 개인 투자도 흔들렸을 수 있는데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전망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컨텐츠적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뭐 엄청나게 막 관심을 받던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그 컨텐츠들에 대한 수요가 또 올라가고 넷플릭스라는 종목이 또 위장해서 또 날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내려오는 것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좀 떨어진 날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외국인들도 한번 움직이려고 또 발을 또 뛰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또 내려가게 되면은 호가단이 변하니까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차트 우상향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매수할 수도 있다. 보유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뭐 지지 구간 1차 지지 구간도 이탈하지 않았는데 굳이 여기서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규 뭐 보유자분들 그다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보유도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여기까지 내려줄까가 좀 의문이에요. 안 내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17만 원, 10만 7천 원짜리 또는 10만 6천 원짜리 밑으로는 조금 타점 가능하다라고 좀 보면서 우리 외국인 이것도 외국인 매수세가 컸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물량 좀 잘 보면서 움직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잘 매매하시고 잘 나중에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이송희님은 그다음에 이니어를 어떻게 하셔?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분인가? 네. 윤전이 지금 귀에다가 면봉을 끼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외계인과 교신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귀로 링거를 맞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네, 돌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안에 있고 이제 밖에 계신 분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네, 끼고 있는 거죠. 이니어라고 네. 이제 경호원들도 이렇게 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아, 네. 수신기죠, 수신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귀에서 끼면 밖에서 무슨 얘기? 경호원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호원들은 이렇게 해갖고 여기 마이크도 답니다, 그죠? 마이크 달아가지고 듣고 나서 제로원 이동했다 뭐 이런 건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면봉 아닙니다, 링거 아닙니다. 방식 좋네, 네 이렇게. 자, 뭔 얘기하다 그래서 제콘 봅시다. 제콘. 네. 제콘이도 봐야 돼. 제이콘 텐트리. 네. 제이콘 텐트리 또 가보면은 이 친구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 일단 보면은 일단은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고 이 친구 참 수급도 매력적이에요. 주식 친구라 그래요. 너무 자, 마음에 일단 들어. 보면은 이 친구도 제가 보게 되면은 43,900원짜리 저항 때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오늘 좀 버텨줬냐면 오늘 좀 버텨줬어. 언제 버텨줬냐? 오늘. 어제 뚫어주려고 도전했고 오늘 뚫어주고 갭으로 뚫어줬다가 오히려 갭 메꿔주고 리스크적인 거 좀 완화시켜주고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닌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위에서 뛰어올랐을 때 이 종목은 왜 오늘 올라오는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아마 조금 놀랄 수 있는 좀 그런 급등하는 부분들이 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볼 때 아마 급등을 하고 조금 많이 올라온 날 오전장에는 외국인들이 쫙 기관들이랑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고점 찍었을 때 아마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 탁 터질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외국인 기관들이 우리한테 매물 다 던졌다. 우리가 또 물량 다 받았구나. 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준비를 해놔서 11월 달, 그 다음에 이때 언제 또 12월 달 계속 꾸준하게 외국인 기관들 매수 물량 잡아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 매집 종목이다. 외국인 기관 매집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인 거고 제가 패턴 중에 보게 되면은 강세 패턴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계속 놀던 종목이 지지 구간, 큰 지지 구간들, 전에는 이제 큰 지지 구간이었죠. 지금은 이제 저항대였고 이렇게 큰 저항대들을 뚫어주고 올라오고 나서 앞전에 매물대들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들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앞전에 매물대들이 이렇게 1년 동안 비어 있던 이런 자리들을 뚫어주고 올라오는 자리. 이렇게 해서 대시세를 크게 한 번 더 줄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큰 시세를 주기 위한 지금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무너지는 자리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일단 먼저 관망부터 하세요. 중수 고수분들은 내가 좀 놓쳤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알려드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기관 매수 물량 잘 체크하면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세 주는 거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차트 안 무너지는 선에서 42,000원짜리나 조금 더 낮게 보면 41,000원짜리까지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보유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는 걸 내가 놓쳤을 때 고점 매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손절을 잘해야 되는 종목이고 익절도 잘해야 되는 종목이다. 대시세 주려면은 거래량이 100만 주, 150만 주 터져줄 거예요. 그날을 좀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 않는 날짜는 그렇게 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콘텐츠까지 봤습니다.